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는 오늘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접수받습니다. 광양시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에 나섭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되며 첫 지급분인 9월은 22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 해 수백 마리씩 발생하는 유기견들의 관리와 보호 대책을 놓고 민간 보호단체가 순천시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13억 원이 투입돼 곧 건립될 공공보호시설의 운영 방안을 놓고도 시각차가 큽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한 자원봉사자가 순천시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를 촬영한 화면입니다. 개 한 마리가 대형견에 물린 듯 목 부위 피가 흥건한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배설물이 전혀 치워지지 않은 채 널려있는 우리 한켠에는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죽은 듯 쓰러져 있습니다. 어떡해, 아가야, 미안해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사로 추정됩니다. 최근 순천 지역 동물보호단체는 시 당국이 이처럼 전문성도 부족하고 유기견 보호에 대한 관심도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을 한 달에 한 번 먹이는 것도 모르는 이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믿을 수가 없어서요. 13억여 원이 투입돼 내년 초부터 가동될 시 공공보호시설의 운영 방안을 놓고도 양측의 이견과 반목은 심각합니다. 단체 측은 가능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조성해 자원봉사자들이나 민간단체와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순천시는 그러나 민원 때문에 교외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민간단체의 참여에도 선을 그으려는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여기 동물보호소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에는 크게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는 걸로 보고 있었고 2년 전에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 학대 사례가 불거지며 몸살을 앓았던 순천시. 동물보호단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부실 관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는 향토 음식인 광양 기정떡을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 말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 기정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권리화 사업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인증마크 개발과 증명표장 등록 등 특허 출원에 나섭니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지역 특산품 명칭이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돼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광주에서 김포를 오가는 하늘길이 확대됩니다. 신생항공사가 이달 말부터 운항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 항공사가 추진 중인 무안에서 인천 노선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항공업계 최초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생항공사 에어필립이 오는 30일 광주 김포 노선을 첫 출항합니다. 50인승 비행기를 투입해 하루 3차례씩 광주와 김포를 오갑니다. 이 노선을 매일 2차례씩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서울을 오가는 하늘길이 확대되는 겁니다. 시장 차별화에 있어서 가격은 조금 메이저항공사와 비슷하고 좀 더 고급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것이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 2호기와 3호기를 추가로 들여오고 매년 2대씩을 추가해 오는 2022년까지 비행기를 12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에서 김해나 양양 등 내륙 공항을 연결하고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흑산도나 울릉도 운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까지 운항 범위를 넓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항공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후발 항공사로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취항이 코앞이지만 광주공항에 공간이 없어서 이동식 임시창구에서 고객을 맞습니다. 가장 공을 들였던 무안 인천 노선도 당분간 운항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고 노선 개설을 추진해왔지만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라서 운항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점하고 항공사니까 이거죠. 네. 그 외에 제외한 편들을 찾으려니까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지역민들의 항공 편익과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에어필립이
항공업계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안전환경 관리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어제 관내 현장 상황실에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앱을 소개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설명하는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앱 개발로 인해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른 업체와 협력해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가 100년 기업 도약을 위한 안전 스마트 제철소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외주 파트너사와 함께 100% 표준 준수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 제철소 실현을 통해 미래 철강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학과 농민들이 산학협력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 청년 창업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공학 분야에서 활발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농업 분야로 확대돼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꽈리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나흘에 한 번씩 고추를 따고 있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일감이 줄지 않습니다. 예년처럼 친환경 무농약 농법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올해 수확량은 오히려 서너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딴데 70박스, 그다음에 120박스, 그다음에 170박스 그러더만은 나중에 250박스까지 나와버려요. 바로 옆 시설하우스에 있는 가지 역시 상품성이 좋아지고 수확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발효된 미생물로 작물을 재배한 덕분인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받은 농법과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산학협력 사업에는 나주 지역 20여 농가와 대학 내 학교 기업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농생명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특허 기술로 10여 개 기업을 창업하고 농가 소득도 끌어올리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역사회 기여 이런 모든 것들이 산순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산학협력이 청년들의 진로를 넓히고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권도 다음 주에는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머물다 차츰 북상해 다음 주 중반인 25일과 26일에는 전남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의 시작 시기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4에서 5일가량 늦었던 지난해와 달리 평년과 같으며 강수량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음 한 주 동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매년 태풍과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로 관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는 29일까지 벼재해보험에 가입해 수확량 감소와 경작 불능 등 농작물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